우주와 존재의 모든 것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와 같습니다. 하지만 원자는 처음에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원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이해하는 원자는 매우 작은 크기지만 우주 전체가 어쩌면 돈 하나의 원자일 수 있을까요? 심우주 머릿속에 원자를 그려보세요. 그것은 작은 중심핵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초고속 전자들이 그 주위를 도는 모습입니다. 이제 궁금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전자들은 어떻게 핵 주위를 돌면서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은 20세기 초반에 큰 문제를 일으켰고 양자역학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자 이론의 발전. 원자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현대 물리학 초기의 중심적인 과제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물질을 구성하는 아원자 입자들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원자는 처음에는 나눌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결국 양전하를 가진 양성자와 전하가 없는 중성자로 이루어진 밀집된 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들은 전자구름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돌고 있으며 이 전자들은 음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 이론의 발전은 여러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으며 각 과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의존하는 모델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897년에 전자를 발견한 G.A. 톰슨과 1911년에 원자핵을 발견한 어니스트 러더퍼드의 초기 실험은 이러한 발전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원자 모델의 태양계 모형의 문제점. 러더퍼드가 제안한 태양계 모형은 고전 물리학의 원칙에 따라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고전 전자역학에 따르면 원형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처럼 가속하는 전하는 복사를 방출해야 합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잃으면 원자핵 쪽으로 나선형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실제로 관찰되는 안정된 원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자의 안정성은 임박한 붕괴를 예측하는 고전 물리학의 예측과 모순됩니다. 이 모순은 태양계 모형이 원자의 행동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던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 즉 원자가 에너지를 얻을 때 관찰되는 뚜렷한 빛에서는 고전 물리학에서 예측한 연속적인 복사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불일치는 과학자들이 새로운, 더 정확한 모형을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닐스 보어의 혁명적인 원자 모형. 닐스 보어는 이전 과학자들의 작업을 바탕으로 원자 이론을 영원히 변화시킬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1913년, 보어는 원자 내 전자가 핵을 중심으로 일정한 에너지 수준이나 궤도를 차지하며 각 궤도는 특정 에너지를 갖는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이론은 전자의 가능한 궤도를 제한하고 원자의 안정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기 때문에 혁명적이었습니다. 보어에 따르면 전자는 핵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궤도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궤도는 양자화되어 있어 전자는 임의의 거리를 차지할 수 없으며 오직 특정한 허용된 거리만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가 핵으로 나선형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어의 모형은 원자 스펙트럼에서 관찰되는 이산적인 선들을 성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전자가 높은 에너지 수준에서 낮은 에너지 수준으로 이동할 때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특정 주파수의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합니다.
맥스 플랑크의 작업이 보어 모델에서 차지하는 역. 보어의 모형은 맥스 플랑크의 획기적인 작업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1900년 플랑크는 에너지의 양자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산적인 패킷, 양자으로 방출되거나 흡수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양자화 개념은 처음에는 방사선과 열에 적용되었으나 후에 원자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플랑크 상수 표기 H는 이러한 에너지 양자의 크기를 정의하는 근본적인 물리 상수입니다. 보어는 이 양자화 원리를 그의 모형에 통합하여 전자의 에너지가 특정한 양자화된 값만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발전은 특정 전자 궤도가 안정적이었고 원자가 특정 주파수에서 빛을 방출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보어의 가군동량 모델. 모형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은 보어는 양자화된 가군동량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핵을 도는 전자의 가군동량이 플랑크 상수의 증으로 나눈 값의 정수배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Lcn로 여기서는 감소된 플랑크 상수이고 는 양의 정수입니다. 이 조건은 특정 궤도만 허용되도록 하여 가군동량의 양자화가 전자의 운동을 안정화시키고 전자가 핵으로 나선형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가군동량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보어의 모형은 원자에서 관찰되는 이산적인 에너지 수준과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형은 수소 원자에서는 잘 작동했지만 더 복잡한 원자에 적용했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양자역학과 전자행동. 보어의 모형은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최종적인 답은 아니었습니다. 전자의 행동은 보어의 방오전적 모형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1920년대에는 새로운 이론인 양자역학이 등장했으며 이는 원자와 아원자 수준에서 입자들의 행동을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양자역학은 전자와 같은 입자들이 파동과 입자라는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진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역학은 전자가 특정 위치에 있을 확률을 설명하는 파동함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전자의 파동 성질은 전자가 더 이상 한정된 위치와 속도를 가진다고 생각되었던 예전과 달리 원자 내에서 확률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르너 하이젠베르크, 에르빈 슈레딩거, 폴 디렉과 같은 과학자들의 양자역학 발전은 보어의 모형을 더욱 발전시켜 원자 구조의 근본적인 물리학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전자의 이중성, 입자와 파동.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전자의 파동입자 이중성입니다. 전자, 그리고 사실 모든 물질은 입자이자 파동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이중성은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전자는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할 때 입자로 생각할 수 있지만 특정 영역, 예를 들어 원자 핵 주변처럼 특정한 공간에 갇혀 있을 때는 파동과 같은 성질을 나타냅니다. 전자는 고유한 파장과 에너지를 가지는 서해 스탠딩 웨이브 형태로 배열될 수 있습니다. 원자에서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수준을 차지하는 이유는 이러한 파동의 특성에 의해 설명됩니다.
각 허용된 궤도는 원자의 제약 내에서 완벽하게 맞는 서스탠딩 웨이브에 대응하며 이 파동의 길이와 에너지는 특정한 값을 가집니다. 전자의 파동 성질은 또한 불확정성 원리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적 한계, 전자와 궤도. 양자역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전자가 단순히 고전적 궤도를 따르지 않고 궤도라는 확률적 영역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의 양자역학적 관점은 고전적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정한 한계들을 제시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원리로 전자가 핵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제한을 둡니다. 전자는 이러한 영역에 갇히면서 파동 패턴처럼 행동하며 허용된 에너지 수준과 조화를 이루는 고유한 파동을 만듭니다. 이는 음악적 조화에 대한 비유로 전자의 행동이 양자화된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치 특정한 음악 노트가 특정한 주파수로 공명하는 것처럼 전자도 특정 에너지 수준에 조율되어 있으며 원자 내에서 임의의 지점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전자의 행동이 고전 물리학이 아닌 양자역학에 의해 결정되는 안정적이고 양자화된 원자의 개념을 도입하게 했습니다. 원자 시스템의 에너지와 안정성. 전자가 궤도를 도는 동안 작용하는 힘의 균형은 원자의 안정성에 중요합니다. 전자는 양전하를 가진 핵의 전기력으로 끌리지만 운동으로 인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전자가 전기적 인력으로 인해 핵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전자의 에너지는 두 가지 구성 요소의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전자의 운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입니다. 원자가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그 결과로 총 에너지가 음수로 나타납니다. 이 음의 값은 전자가 핵에 묶여 있으며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한 탈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결합된 상태에서의 총 에너지는 더 낮으며 에너지를 광자 흡수하면 전자가 더 높은 궤도로 이동하거나 원자를 완전히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에너지 균형은 원자가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와 원자 전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원자의 형성, 우주적 여정. 첫 번째 원자의 형성은 우주의 탄생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이로운 여정입니다. 빅뱅 후 우주는 냉각 과정을 거쳐 쿼크와 글루온이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했습니다. 우주가 계속 냉각되면서 전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결합하여 중성수소 원자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초기 원자들은 핵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더 복잡한 원소들이 생성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빅뱅 후 몇 분 이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수소와 헬륨은 처음으로 형성된 원소들이었고 우주가 확장되고 더 냉각됨에 따라 별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이 초기 원자들을 사용해 핵융합을 통해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우주적 여정은 계속해서 별들에서 새로운 원자들이 형성되고 우주로 방출되며 우주 전역의 물질 순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과 원자의 탄생. 빅뱅 이론은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틀을 제공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극히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로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초기 우주는 에너지, 입자, 방사선이 혼합된 혼란스러운 상태였으며 온도가 너무 높아서 원자가 형성될 수 없었습니다. 우주가 확장되고 냉각되면서 입자들이 결합하여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결국 전자가 형성되었습니다.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주는 충분히 냉각되어 원자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을 재결합이라고 하며 이는 주로 수소와 헬륨인 첫 번째 중성 원자들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원자의 형성은 우주 진화에서 중요한 이정표였으며 이후 별, 은하, 우리가 오늘날 관찰하는 모든 구조들이 형성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초기 우주와 우주론 표준 모델. 우주론의 표준 모델은 우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했으며 초기의 특이점에서 확장되었다는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예측한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많은 현상들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 배경 복사, CMB와 은하들의 분포가 그 예입니다. 모델에 따르면 빅뱅 직후 우주는 쿼크, 전자, 방사선으로 이루어진 뜨겁고 밀도가 높은 플라즈마 상태였습니다. 우주가 확장되면서 냉각되었고 이는 원자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초기 기간은 핫 빅뱅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가 형성되기 전, 즉 플랑크 시대라고 불리는 우주의 초기 몇 순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존재합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양자 중력이 이 시기를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끈 이론이나 루프 양자 중력과 같은 새로운 이론들이 우주의 시작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중우주 개념과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매혹적인 개념 중 하나는 다중우주의 아이디어입니다. 다중우주 이론은 우리의 우주가 수많은 우주 중 하나에 불과하며 각 우주는 고유한 물리 법칙과 상수, 그리고 아마도 고유한 입자들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광대하고 다양한 풍경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훨씬 더 큰 우주 구조 내에서 하나의 버블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다중우주 아이디어의 지지자들은 모든 양자 사건이 새로운 독립된 우주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개념은 다른 우주에서의 물리 법칙이 우리와 극적으로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깊이 생각할 때 다중우주 이론은 현실의 본질과 인간 이해의 한계에 대해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의 전체 우주가 더 거대한 다중우주 구조에서 하나의 원제에 불과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디어는 우리의 스케일 감각에 도전하며 우주 자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존재하는 거대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라고 촉구합니다. 모든 것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인 원자들은 빅뱅에서 생명과 죽음의 순환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넘나드는 여정을 거칩니다. 원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지속적인 우주의 춤에 참여합니다. 현재의 형태로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존재는 우주의 본질과 얽혀 있으며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형성합니다. 이 끝없는 순환은 모든 것 간의 깊은 연결을 일깨워 줍니다.